이건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 경력의 국제회의 시설평가 전문가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 했던 첫 말이었습니다. 인구 24만의 조용한 도시에서 국가 정상회의를 연다고요. 하지만 단 며칠 뒤 그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시작된 충격,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 추가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빠른 시스템. 한국은 큰 소리 없이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였습니다. 대체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회의 시설 운영평가 전문가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미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세계 각국의 대형 행사장과 공공시설을 평가하는 일을 하죠. 한마디로 정상회의나 국제포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그 나라가 실제로 그 규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는 수십 년간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승객 서비스와 운영 컨트롤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연간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요.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공공시설 관리라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매일 체감했습니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분야가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냄새, 휴지 부족, 물꼬임, 비누 미비치 같은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졌죠. 초기 몇 년은 정말 개선하려고 부딪혔습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 개선안을 만들고 예산 증액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 인건비와 유지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최소 인원으로 최소한의 유지만 하는 구조. 그게 미국 방식이었고 저는 어느 순간 그 논리에 순응하며 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공공 인프라는 기능만 유지되면 된다는 철학이 당연한 기준이었던 곳이었죠. 수년 전항을 떠나 현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의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 국제회의 시설 사전평가 전문가가 되었고 이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중동, 두바이 등 수많은 나라의 시설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나라든 공공시설 관리, 특히 화장실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런던 공공화장실 상당수가 유료였고 파리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영역이 화장실 청결이었으며 독일 역시 인력 부족으로 오후가 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세계의 표준이라고요? 공공시설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던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 경주에서 늦가을 열리는데 미국 대통령 수행단 사전평가팀으로 합류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많은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대형 국제회의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 경주를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약 1시간 거리 인구 25만 명의 소도시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도시에서의 규모의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 행사를 검증했지만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들조차 국제 행사 하나 치르려면 항상 여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제가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완벽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경주라고 다를 것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인력의 싸움이고 어떤 나라도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흥미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문제와 허점들이 나올 것이고 그걸 똑바로 평가해서 보고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제 수십 년 경험과 수년간의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기준과 세계 표준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경주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비행기는 긴 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이었으니 한국은 가을이더라고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저는 가장 먼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엔 누구나 그러듯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이게 뭐지? 일단 냄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바닥은 완전히 건조했고 조명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적절했습니다. 거울과 벽면 스테인리스는 빛이 반사될 정도로 반짝였어요. 제 수십 년 경력 동안 공항 화장실에서 이런 수준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변기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미국에선 고급 호텔에나 있을 법한 수준이었죠.
수전은 자동 센서였고 비누도 자동 디스펜서였어요. 벽면에는 비상위생 키트까지 비치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관리 디테일이었죠? 한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 화장실이 맞는지, 혹시 특정 VIP 라운지와 연결된 공간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일반 화장실이었습니다. 누구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벽에 붙은 청소 체크표를 봤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짧은 시간마다 체크가 되어 있었고 담당자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깨끗하게 유지가 아니라 이미 유지관리 구조가 시스템화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케네디 공항에서 근무하며 화장실 민원을 수없이 받았고 지난 수년간 런던, 파리, 베를린 공항들을 평가하면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휴지 부족, 물새는 수전, 젖은 바닥, 악취. 그런데 여기는 문제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공항을 둘러보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무료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장거리 비행 후 샤워가 가능한 시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공항에서 대부분 유료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냅존이라고 불리는 휴식 공간도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의자도 편했고 조명도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환승대기 시간이 긴 승객들을 위한 배려였죠. 다국어 안내는 기본이었습니다. 많은 언어가 지원되고 있었고 동선 자체가 헷갈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처음 오는 사람도 길을 잃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공항 운영 전문가입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유지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한국은 이것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비용 논리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이걸 선택했고 미국과 유럽은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인천공항이니까 가능한 거야. 여기는 한국의 관문이잖아. 국제 이미지를 위해 특별히 투자한 거겠지. 경주 같은 소도시는 절대 이럴 수 없어. 거기 가면 분명히 다를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제 경험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은 특수한 예외일 뿐이고 경주에서는 제가 예상한 문제들이 그대로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공항에서 경주로 가는 고속 열차표를 끊었습니다. KTX라고 하더군요. 직원은 친절했고 표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대기실도 깔끔했고 그곳의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경주는 다를 거야. 분명히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요. KTX 대합실에서 저는 같은 평가단 소속인 다른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온 시설 안전평가관, 프랑스에서 온 의전 전문가, 그리고 미국 국무부 선발대 직원들이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으로 경주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더군요. 영국 평가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를 들어봤나요? 인구 25만 명 정도라던데요. 왜 서울이나 부산이 아니고 경주일까요? 프랑스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국가 정상이 모이는데 작은 도시에서 가능한 규모인가요? 숙박이나 운영 인력을 어디서 다 확보하죠? 저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세계 각국을 평가했는데 대형 정상회의는 대부분 수도나 대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결국 변수는 현장 대응 능력인데 작은 도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 국무부 선발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전 문서에 따르면 경주의 호텔 수가 많지 않다고 돼 있어요. 대통령 수행원만 수백 명입니다. 많은 국가이면 도시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케네디 공항에서 수십 년 일하며 봤거든요. 대형 행사 하나만 있어도 공공 인프라는 금방 과부하가 걸립니다. 교통, 안내, 긴급 대응, 사람 흐름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리죠. 영국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런던도 올림픽 준비 기간 했는데도 결국 초반엔 혼란이 터졌어요. 경주는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기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답했습니다. 기간. 프랑스 전문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파리는 국제포럼 하나만 준비해도 최소 상당한 기간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여기 있는 전문가들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경주에서의 규모의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열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서 경주까지는 짧은 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한국의 관문이니까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다를 겁니다. 작은 지방 도시의 기본 시스템이 국제 정상급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간 제가 다닌 도시들, 런던, 파리, 베를린, 두바이 의들조차 공공 인프라 유지에서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유럽은 중심부 공공시설 상당수가 유료였고 운영 효율보다 비용 최소화에 기반한 정책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도시가 과연 그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영국 평가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입니다. 우리 총리님이 오시는데 작은 변수가 하나만 생겨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는 디테일을 통제하는 능력이 본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본 시스템의 탄탄함에서 결정됩니다. 경주가 과연 그 기본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열차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경주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만에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내가 예상한 그대로야. 고층 건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빼곡한 빌딩들도 없었고요. 간판이 요란하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작은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서 많은 국가 정상회의를 연다고요? 영국 평가관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네요. 프랑스 전문가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수천 명을 받아들인다고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저는 역 화장실을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의 기본 수준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다시 멈춰섰습니다. 인천공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완전히 건조했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자동 센서, 비대 설치, 벽면의 체크표에는 오늘 날짜로 짧은 간격 점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지방 기차역에서 이런 위생 수준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경주 시내가 창 밖으로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지방 도시 같은 풍경이었지만 곳곳에서 에이펙 환영 배너가 보였습니다. 교차로마다 형광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고 외국인 길 안내와 고행자 도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교육받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힐튼 경주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저를 향해 곧바로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님 맞으시죠? 평가단 명단 미리 공유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시 전체가 일체 운영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모든 안내가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어펙 평가단 전용 셔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장 연결 동선이 이미 사전 분류되어 있고 혼선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영국 평가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숙박, 이동, 일정 동선까지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행사 일정, 주요 장소 안내, 긴급 연락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휴대용 AI 번역기가 경주 시내 주요 식당과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프론트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팩 대비 특별 배치 장치입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높은 빌딩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은 도시. 그런데 이 작은 도시가 많은 국가 정상 회의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단 사전 공유, 동선 사전 분류, 다국어 인프라 수개월 전부터의 자원봉사 체계.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도시 전체 시스템을 국가 단위로 리빌딩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 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완전히 틀린 예상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주 시내를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평가단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혼자서 도시를 체크하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대흥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신라시대 무덤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화장실 표지판을 봤어요. 공중 화장실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직업적 본능이었어요. 수십 년간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 도시의 진짜 수준을 보려면 관광지 화장실을 보라는 거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얼어붙었어요. 인천공항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경주역과도 똑같았어요. 무취, 건조한 바닥, 자동 센서 수전, 비대 기본 장착, 청소 상태 체크표가 벽에 붙어 있었고 관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짧은 간격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간격마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하루 2번 청소하는 게 평균이었거든요. 파리는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았고요. 케네디 공항도 피크 시간엔 짧은 시간에 한 번 겨우 청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주 시내 공중화장실이 짧은 간격마다 점검된다고요? 저는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리 담당자로 보이는 분이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아, 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 담당이에요. 짧은 간격마다 체크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기간이라 더 자주 확인하고 있어요. 평소엔 1시간 간격인데 지금은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평소엔 1시간이요? 그것도 놀라운 건데 지금은 짧은 간격이라고요? 혹시 이게 에이펙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건가요? 행사용으로요? 관리자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원래 경주가 이래요. 관광도시니까 화장실 관리는 기본이죠. 다른 지역도 비슷할 거예요. 다른 지역도요? 네, 한국 전국이요. 이게 평균 수준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평균이라고요? 이게 한국의 기본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두바이. 어느 나라를 가도 공공시설 관리는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요. 미국 여행객 설문조사를 보면 항상 불만 상위 3개 안에 공항 화장실이 들어가거든요. 영국은 공중 화장실 절반이 유료인데도 청결도가 낮아요. 프랑스 파리는 여행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 화장실 문제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무료로 전국 평균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황리단길이라는 거리로 갔어요. 카페와 식당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대 옆에 작은 기계가 놓여 있더라고요. 점원분께 물어봤어요. 이게 뭔가요? 아, 번역기예요.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어팩준비위원회에서 지원해줬어요. 많은 언어 지원되고 인터넷 없이도 바로 번역돼요. 저는 테스트해봤습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즉시 한국어로 번역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도 작동했고요. 음질도 선명했어요. 이게 경주 전체에 깔려 있나요? 네. 식당이랑 주요 관광지 많은 곳 넘게 설치되어 있어요. 덕분에 외국 손님들 응대가 훨씬 쉬워졌어요. 많은 곳이요? 작은 도시인데 많은 곳에 이런 장비를 설치했다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행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예요. 런던도 봤고 파리도 봤고 베를린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경주에서 보고 있는 건 그 어떤 도시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 평가단 회의가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죠. 그리고 한국 측 담당자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주는 인구 25만의 도시지만 연간 1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는 평소에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준비를 위해 특별히 새로 만든 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약간 보강한 정도죠. 기존 시스템이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수준이라고요? 영국 평가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화장실 점검 주기가 짧은 간격이던데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까?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요? 한국 담당자는 단호했고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공공시설을 비용 대비 효율이 아니라 국가 품격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이요.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미국과 유럽은 공공시설을 비용 대비 효과로 보는데 한국은 국가 품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세계 표준이 틀렸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그게 표준이 아니었던 거죠. 한국은 다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본 행사 며칠 전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쯤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긴급회의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평가단 전원 컨벤션 센터로 즉시 집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왔군. 수십 년 경력상 이런 대형 정상급 행사에서 예고 없이 변수가 터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한국 측 운영팀과 각국 실무진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긴박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대통령 수행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추가 규모는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중국 측에서 만찬 장소를 실내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측 정상 도착 시간도 앞당겨졌다는 통보까지 겹쳤습니다. 영국 평가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행사 이틀 전인데 이걸 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저는 속으로 확신했죠. 이제 시스템 한계가 드러날 거야. 결국 한국도 다른 나라와 같겠지. 런던 올림픽 때도 비슷한 변수가 생기면서 공항과 의전 체계가 크게 흔들렸었어요. 파리 기후 회의도 수행원 인원 조정 문제를 단 며칠 만에 해소 못해서 일정 전체가 밀렸고요. 감사합니다.